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 볼 때 우리는 이제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과 포스터 물감, 그리고 그 물감이 갖고 있는 색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에 하는 일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는 조색, 하나는 배색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색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 물감, 예, 이제 사용되어지는 우리 물감. 시험 볼 때 선생님 꼭 포스터 물감을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꼭 포스터 물감을 쓰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색이라는 훈련은 색을 만드는데 꼭 포스터 물감 가지고만 만드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색료, 그러니까 색채 재료죠. 어떠한 뭐 포스터 물감, 도료, 잉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쓰는 저기 있잖아요. 찰흙, 고무 찰흙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도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조색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색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목표지만 그걸 통해 뭘 얻어야 되는데 조색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색이 어떤 것들이 서로 혼색돼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기 위한 분석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색료 가지고도 다 조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색사 관련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포스터 물감을 쓰는 거예요. 뭐 시험 보러 갈 때 페인트 12개 이만한 거 들고 와서 보셔도 되고요. 뭐 잉크 아무거나 뭐 수채화, 알료, 과슈, 유화 다 됩니다. 그런데 뭐 수채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탁해지고요. 뭐 유화 같은 경우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포스터 물감이 조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포스터 물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물감도 보면은 이제 아카데미용이 있고 또 전문가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for designer 해가지고 이 전문가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는 일단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전문가용이 좀 비싼데 뭐 어떤 게 좋은 거냐, 사실 여러분들이 전문가용으로 꼭 시험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아카데미용 써도 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험 볼 때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산업기사는 2시간 반, 기사는 3시간. 그래서 쓰는 재료가 우리가 이제 전문가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알료죠, 알료 양이나 이런 점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색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나마 잘 조색이 돼요. 근데 아카데미용은 좀 규칙성도 떨어지고 양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제 포스터 물감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용 물감을 쓴다. 그럼 또 포스터 물감에 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볼 때 또 포스터 물감은 어떤 포스터 물감만 쓰라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쓰는 물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 포스터 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알파 포스터 물감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파에서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용 컬러리스트 전문가용 물감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한에서 만드는 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파를 써라, 뭐 신한을 써라, 이건 없습니다. 좀 특징을 나눈다면 알파가 약간 더 신한에 비해서 좀 점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둡고 어두워요. 약간 어두워요. 그런데 신한은 약간 묽고 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나눈다 그러면 약간 어두운 애들을 조색할 때는 알파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좀 밝은 쪽을 조색할 때는 좀 신한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이 알파용 컬러리스트 물감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뚜껑이 사용하기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 수납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약간 더 저렴한 면이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가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파 컬러리스트 물감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알파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 요 물감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근데 신안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신안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신안 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신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알파 컬러리스트 물감 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색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물감이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물감이 어떠한 상태냐, 또 어떤 특징을 갖냐에 따라서도 이 조색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줍니다. 이 조색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을 조색했는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고, 또 거리에 따라 달라지고, 또 볼 때의 어떤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색할 때 육안보다는 이제 측색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측색기도 정확하냐? 물론 측정할 때는 정확한데 그 시료가 점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밝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 측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감 각각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물감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도 암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 써, 저것 써 이러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뭐 버밀리안um 좀 넣어요, 뭐 뭘 넣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감의 이름을 좀 암기도 해야 하셔야 되고 각각 물감들의 어떤 특징, 이런 어떤 색시 재료의 어떤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후에 이거 가지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할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색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다시 반복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색이라는 것은 자, 뭐와 뭐로 나눈다? 무채색과 자, 그 다음에 유채색으로 나눈다. 이거 여러분 암기 과목 뭐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조색할 때 이것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조색도 잘하고 배색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유채색은 다시 뭐로 나눈다고요?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없을 무자. 사실 그 유는 있을 유자죠. 그래서 원래 유의 반대는 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의 반대는 아닐 불자인가? 아니다. 이게 반대라네요. 예. 어쨌든 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가 없다? 채도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색상은 색의 상태, 색의 모양, 색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눈에 잘 띄는 뭐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들의 이름이고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빛의 밝기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 명도는 흰색과 검은색, 특히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감각을 이용한 조색이기 때문에 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눈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개념이 이거 되게 중요해. 흰색이 제일 많이 보이면 명도가 높은 거고 검은색이 눈에 잘 보이면 명도가 낮은 거예요. 현색계니까. 채도라는 건 순도라고 했었죠. 색상이 눈에 잘 보이면 채도가 높고 잘 안 보이면 낮고예요. 왜?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빛에 반사되는 것에 의해서 더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조색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요? 색조다. 그래서 영어로는 톤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채색은 채도가 없으니까 색상과 채도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만 존재하는 거죠? 명도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색하게 되면 무채색에다가 유채색을 놓거나 유채색에다가 무채색을 놓거나 해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색입니다. 자, 그래서 조색해라 그러면 뭐예요? 색상과 색조를 맞춰봐라 라는 뜻이고, 배색해봐라 그럼 뭐예요? 색상을 이거 쓰세요 하고 색조를 이거 쓰세요 하는 게 바로 배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그 표준색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표준색. 색에 대해서 뭘 정하는 거죠? 표준을 정하는 거죠. 뭐 색체계라는 말도 쓰고 표색계라는 말도 쓰는데 표준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 뭐라고 했었습니까? 소통하려고.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왜? 빨강을 나 혼자서
흥행행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사람한테 야 흥행행행 가져와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서로 다르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빨강 우리 빨강 하자 이런 식의 뭘 정해 표준. 말도 선생님 말 다 알아듣죠. 그 쉬운 영어는 못하고 그 어려운 한국말 다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자라는 표준어를 정해서 그거 암기해가지고 쓰니까 다 알아먹잖아요. 이 어려운 한국말을. 그지? 그런 식의 표준을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표준도 어떤 걸 정하는 거냐면 이 색상의 표준을 정하고 뭐 색조의 표준을 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표준을 정하는데 누가 만든 표준을 가지고 한다 그랬었습니까? 바로 먼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준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KS 코리아 스탠다드죠. 한국 표준화 협회에서 어디서요? 여기서 이제 세계대에서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표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먼셀이라는 사람이 이 색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셀이 색상은요, 우리 색상의 표준을 이야기할 땐 색상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 색상을 정해요. 자, 기본 색상은 5가지가 있어요. R, 그 다음 뭐가 있어요? Y, 그 다음에 G, 그 다음 뭐 있습니까? B, P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놓는데 이걸 등간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무지개 있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그 무지개 그리려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지 않아요. 좀 더 파장이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띠가 더 긴 애들이 있어요. 특히 장파장. 노랑이랑 빨간 쪽 있죠? 걔네들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사실은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그냥 같다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시감각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표준 설명할 때 좀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5가지의 기본 색상을 정했어요. 자, 얘는 뭡니까? 빨강, 얘는 노랑, 얘는 초록, 얘는 파랑, 얘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셀이 숫자 앞에다가 5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를 줘요. 자, 그럼 OG, OB, OP 이런 건데, 자, 이 숫자는요, 물리적인 어떤 양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수치적인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10알이 있고요. 욕같네, 그죠? 1, 2, 3, 4 해서 5알까지 1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알부터 10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레드 또는 뭐예요? 빨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빨강. 그러면 1알도 빨강이고 10알도 빨강이고 5알도 빨강인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빨강은요, 1알은 빨강은 빨강인데 보라의 기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인데 보라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1R입니다. 그럼 10R은 뭐냐? 빨강은 빨강인데 뭐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죠? 노란 쪽. 그러니까 노란색이 약간 아른아른 거리는 색상을 우리는 10R이라고 하는 거예요. 5R은 뭘까? 그러면 보라의 느낌과 노랑의 기미라는 것은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 느낌이 전혀 없는 순수 혈통에 빨간색만 지각되는 것을 우리는 OR, 뭐라고 합니까? 원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원색은요,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색들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색상은요,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뚱뚱해요, 날씬해요. 자, 제가 뚱뚱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날씬하다라고 할 것이고요. 제가 날씬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뚱뚱하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 OR이 이 노란 애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라색이 아른아른 거려요. 반대로 이 OR이 이 보라색 옆에 있으면 노란색이 아른아른 거려요. 그럼 이거 왜 있는 거냐?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R과 2, 3, 4 이거 애들은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아 약간 보라가 아른아른거리는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수가 더 많고 적고의 어떤 양적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 그냥 그냥 이랄 그러면 보라색이 좀 아른거리는 기미가 보이는 빨강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우리 실제 물감의 색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먼셀 표적객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빨강색을 대표하는 물감이 있는데 하나는 카민이라는 색상입니다. 카민. 또 하나는 버밀리안이라는 색상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빨강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제 조색할 때 쓸 거예요. 선생님 이 물감을 꼭 써야 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그냥 12색상을 쓰라고 돼 있지 뭐 꼭 그 색상들을 써라. 뭐 알파 물감에 있는 그 색상만 써라. 신안에 있는 물감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물감들을 바꿔서 그냥 12가지 색상만 가져가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단연간 시험을 치러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장 적절하고 괜찮은 그 물감이 바로 빨강은 카민과 버밀리안이더라. 얘가 약간 그 원색에 가까운, 물론 원색은 아니에요. 원색에 가까운, 원색은 약간 중명도거든요. 그래서 채도도 높고 원색에 가까운 물감 두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카민입니다. 뭐라고요? 카민. 여러분 이름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카민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빨강은 빨강인데요. 여러분 잘 보면 약간 보라색이 아른아른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몇 알 정도 되는 애일까요? 그렇죠. 1알 정도 되는 몇 알? 1알 정도 되는 빨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밀리안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버밀리안 요 색은 약간 노란 기미가 돌아요. 그렇다고 노란색은 아닙니다. 이제 노란색이 해도 많아지면 그땐 YR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은 보라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빨강입니다. 그냥 어떤 친구들은 이 자체가 주황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얘는 주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빨강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예. 그렇지만 노랑 쪽에 더 치우쳐 있는 빨강이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주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색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선생님이 표준색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하튼 빨강을 대표하는 그 물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색할 때 하여튼 빨강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카민과 버밀리안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암기해야 되겠죠. 카민, 그 다음 버밀리안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암기 이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연상하는 연상법을 위해서 외우거든요. 카민은 자동차 그렇게 외우세요. 카를 뒤에서 미는 거예요. 카민. 왜? 차가 망가져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 미는데 확 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자빠지겠죠? 까져가지고 피가 나요. 피 나니까 빨간색. 카민. 좀 짜증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대충 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암기를 너무 못해서 이걸 외우지를 않고 하는 거야. 그냥 빨간색이요 이거요 저거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랑 이제 나중에 조색할 때 카민을 좀 더 추가하세요. 뭐 버밀리안을 혼색하세요. 혼합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건데 못 알아먹으면 안 되겠죠. 자, 버밀리안은 뭐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벌레가 있는데 물었어요. 벌레가 물렸어요. 벌레가 물어서 간지러워서 긁었어요. 피가 나요. 버밀리안. 벌레한테 물렸어요. 버밀리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암기에 못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도 여기서 1, 2, 3, 4, 5i 그 다음에 6, 7, 8, 9, 10i 이렇게 되겠죠. 1i가 뭐야? 노랑은 노랑인데 빨간 기미의 노랑. 얘는 노랑은 노랑인데 초록 기미의 노랑 이런 뜻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란색을 대표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옐로우 미들이라는 미들 옐로라는 색상과 그 다음에 레몬 옐로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자, 미들 옐로는 뭐냐면 미들이 뭐예요? 중간 정도 되는 애죠. 얘는요 약간 빨간 느낌은 살짝 있지만 빨갛지도 않고 초록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즉 OI 정도 되는 노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딥옐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딥옐로. 여기 약간 빨간 기미가 있는 옐로였어요. 그것이 이제 버밀리안으로 되다 보니까 없어졌고,
또 나중에 이제 조색해보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은요 상당히 좀 짜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랑 자체가 명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조색을 하려고 할 때 얘가 들어가면 색상만 건드는 게 아니라 명도까지도 밝게 만들어 버리고 막 그래요. 이제 조색해보면 노란색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랑이 싹수가 노란가 봐요. 그죠? 여하튼 노란색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로 바꿔서 했냐면 번트 시에나라는 색이 있어요. 약간 갈색, 노란색이죠, 갈색이. 어두운 갈색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약간 어두운 톤들이 있어요. 뭐 탁한, 진한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번트 시에나로 바꿔서 했던 시절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이 노란색 가지고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바꿔서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을 레몬 옐로라고 합니다. 과일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레몬처럼 생겼죠, 그죠? 네, 레몬 옐로. 그래서 얘는 약간 초록 기미가 돌아요. 이제 방송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물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레몬 옐로는 초록. 그래서 시바이 위치에 있는 노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름 뭐라고요? 카민, 자동차를 민. 얘는 뭐야? 벌레한테 물렸어요. 버밀리안. 얘는 중간에 있어요. 미들 옐로. 얘는 과일 뭐랑 비슷해요? 레몬 옐로. 자, 이거는 여러분 학생들도 야, 카민이 왜 카민인 줄 알아? 자동차를 미다가 다쳤어. 그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암기법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연지벌레라고 있습니다. 그 벌레 잡아 죽여서 만드는 색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생명을 죽여서 만든 색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용되는 물감은 이제 여러분 색료라고 합니다. 색료는 이제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하죠. 그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료, 하나는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기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이후에 선생님 또 설명하겠지만 그걸 구분하는 것은 알료는 뭐예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알료는 안 녹아요.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녹아요, 알료. 염료는 뭐예요? 녹아요,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알료일까요? 염료일까요? 염료요? 아니요, 알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물을 갖고 쓰긴 할 거지만 여러분 물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기는 물이 아니에요. 전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감이 이렇게 건조되거나 그러면 미듐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색제가 팔아요. 그걸 사서 이렇게 좀 묽게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여하튼 물은 쓰지만 수분을 공급하지만 알료 자체가 적어지면 그때는 조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색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하여튼 우리가 사용하는 알료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린은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1, 2, 3, 4, 5지 6, 7, 8, 9, 10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지는 뭐라고요? 그린인데 노란 기미가 있는 그린. 10지는 뭐라고요? 파란 기미가 있는 그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밝아 보입니까? 이제 밝다라는 건 빛의 밝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흰색이 많아 보입니까? 그쵸? 라이트 그린. 밝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 그린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라이트 그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약간 노란 기미가 아른아른거려요. 그래서 얘는 약간 어느 쪽에 있는 애입니까? 1G종호에 있는 초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리디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비리디안. 얘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약간 파란색이 아른아른거려요. 그래서 약간 10G 정도에 있는 물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비리디안과 이 버밀리안은 요 미들 옐로우, 레몬 옐로우, 라이트 그린을 항상 같이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물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란과 이 초록, 라이트 그린은요 비교적 명도가 되게 높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들어가는 순간 색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바꿔버려요? 명도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명도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줘야 될 때는 양옆에 있는 버밀리안과 비리디안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냥 그렇다. 매우 중요한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대표하는 색은 뭐라고요? 카민, 그 다음에 버밀리안. 자동차를 민, 카민, 벌레한테 물렸어요. 버밀리안. 중간에 있는 옐로우, 미들 옐로우, 과일같이 생기는 레몬 옐로우. 밝아요. 라이트 그린. 자, 비리디안 어떻게 해오냐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비리비리하죠.
그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비리디안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무슨 뭐뭐언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리디언 그러면은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비리디언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냥 암기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욕하면 안 됩니다. 자, 1, 2, 3, 4, 5B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뭐가 있습니까? 10B가 있습니다. 1B는 뭐라고요? 파랑은 파랑인데 약간 초록기미. 10B는 뭐라고요? 파랑은 파람인데 약간 보라기미죠. 우리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암기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배웠다가 오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암기도 안 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암기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재료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리할 때 이 시금치가 시금치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름을 좀 암기하시 바랍니다. 자, 파란색의 대표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러리안 블루라는 게 있고 하나는 코발트 블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셀러리안 블루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초록의 기미가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파랑이에요. 그래서 얘는 1B 쪽에 있는 애고요. 셀러리안 블루.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는 약간 보시면 약간 보라 기미가 많이 돌아가는 그런 종류의 10B 종류에 있는 블루입니다. 자, 셀러리안 블루. 자, 셀러리맨들 아시죠? 셀러리맨들 되게 피곤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할 때 사람을 좀 힘이 나게 하고 좀 정신을 맑게 해주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셀러리안 블루.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암기법입니다. 무슨 블루? 셀러리안 블루. 자, 코발트 블루는 뭐냐면요, 코랑 발이 트면 이런 식으로 멍이 들어요. 이런 색으로. 그래서 코발트 블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데 하도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암기법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이름을 해봅시다. 빨간색의 자동차를 카민 벌레한테 물렸어요. 버밀리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미들 옐로우. 과일은 레몬 옐로우. 밝아요, 라이트 그린.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비리한 사람들, 비리디안. 셀러리맨들이 좋아한다, 셀러리안 블루. 코랑 발이 텄어요, 코발트 블루. 이렇게 암기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P도 1, 2, 3, 4, 5P와 10P가 있죠. 1P는 무슨 보라는 보라인데 파란색 기미가 있는 거고 얘는 빨간색 기미가 있는 보라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마젠타라는 색상과 하나는 머브 또는 마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마부 같은 경우, 자, 머브라고 하죠. 마부나 머브, 얘는 거의 5P 정도 되는 애예요. 5P. 그러니까 거의 보라의 느낌이 있는 애고요. 마젠타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물감이 약간 더 빨간색 10P 정도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 농부, 고기 잡으면 어부, 마젠타를 잡으면 마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부. 마젠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네, 마젠타. 그래서 이렇게 총 RYGBP를 대표하는 각각의 두 가지 색의 물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안 같은 경우는 요거 마부라고 안 하고 코발트 바이올렛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마부로 바뀌었나? 하여튼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감의 이름은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제 알파 컬러리스트 물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안도 동일하거든요. 이제 다른 게 있다면은 요 코발트 바이올렛, 여기 마부를 코발트 바이올렛이라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름 암기 꼭 해야 됩니까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조색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색의 물감들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카민부터 이 라이트 그린까지는요, 물감들이 약간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좀 그 점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리디안까지, 여기 셀러리안 블루부터 마젠타까지는 약간 물감이 묽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칠해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칠했을 때는 좀 어둡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두운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밝아지는데, 특히 요쪽 한색 계열 여기 애들 있죠? 여기 셀러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마부, 마젠타까지는
다 밝아지긴 하지만 얘네가 어둡다 보니 이 자체적으로 약간 어둡거든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과 연두 이 세 가지는요 정말 싸가지 3인방입니다. 조색할 때 얘네가 다른 애들을 어떻게 한다? 약간 더 밝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얘네가 특히 어두운 애를 조색할 때 어렵기 때문에 양옆에 머밀리안과 비리디안을 함께 적극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그냥 그 각각의 어떠한 그 이름이랑 특징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암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을 대표하는 색상은 자 카민과 버밀리안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카민은 자동차를 미인 카민, 벌레한테 물렸어요 버밀리안. 얘는 약간 보라 이미지, 보라 느낌의 기미가 있는 빨강. 얘는 노랑 느낌의 빨강. 자, 옐로우 미드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OP. 그 다음 레몬 옐로우, 과일의 이름으로 암기하는데 약간 얘는 약간 노란색입니다. 근데 약간 초록 느낌이 있는 옐로우,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린과 비리디안이 있는데 라이트 그린은 밝고 비리디안은 약간 파란색이면서 어두운 느낌. 비리비리한 사람들,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셀러리안 블루, 셀러리맨들 약간 초록기미, 코발트 블루 약간 보라기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머브와 마젠타, 농사 잡으면 농부, 고기 잡으면 어부, 마젠타 잡으면 마부, 머부, 그 다음에 마젠타. 이렇게 5가지 기본색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유채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채색인 색이 뭐예요? 검은색과 그 다음 뭐예요? 흰색을 사용해서 총 몇 개? 12가지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색을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좀 약간 골 때린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검은색과 흰색이 완벽한 무채색이냐? 그렇진 또 않아요. 약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색할 때 초보자들이 이제 조색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무채색이 완벽한 무채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노란색에다가 이 검은색을 넣으면, 무채색이라는 건 뭐예요? 색상만 바뀌고 명도채도 색상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명도채도만 바꿔주는 게 이제 무채색이잖아요. 이 말도 나중에 배울 거야. 얘를 넣으면 노란색은 유지가 되면서 그냥 어두워져야 되는데 얘가 자꾸 초록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파란색이라서 이 색상을 자꾸 땡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 조색이라는 건 바로 그런 색들의 재료들, 색의 재료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색을 막 섞어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초보 이거 사실 학원 안 다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주황색은 얘랑 섞으면 되잖아요. 근데 색상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명도와 채도를 맞추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명도 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색료 혼합이죠. 합치면 합칠수록 계속 채도는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양 조절하는 거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본과 기초 없이 그냥 무식하게 막 섞으면 그런 종류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하시고 개념 잘 숙지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실제로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자리를 세팅하는지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물감 가지고 어떻게 칠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